2월 셋째 주 주간증시 일정입니다. 자,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시장의 예상과 정반대로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뭐 폭락이 나온 건 아니지만은 그 변동성이 너무나 큰 상황에서 상승할 때는 특정 섹터로 수급이 몰려버리니까 전체적인 상승 업종들이 굉장히 부진했던 모습이 나오고 있죠. 뉴욕 증시 일주일 동안의 흐름인데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일단 성장주 기술주들은 다 단기적인 하락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에너지 업종들도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뭐 사실 치고 나간 종목이라든가 뭐 급락이 나온 종목이 없었죠. 그 정도로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고 당분간 높은 변동성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사실 우리나라 증시를 그리고 글로벌 증시를 1월 달에 이끈 거는 악재가 해소되거나 호재가 생기거나가 아니에요. 순전한 기대감이죠.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전환,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 고용지표라든가 다른 경제지표 발표로 인해서 약간 위축이 되면서 투심리가 확 꺾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금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나라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미국이 지금 5.5%까지 금리를 상승시킨다면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천연금리안을 결국 5%로 설정해놓은 상태에서 한국의 천연금리를 3.5%로 지금 맞춰놨거든요. 1.5%의 금리 역전차가 굉장히 높습니다. 25년 만인데 이거 버티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결국 미국도 언젠가는 금리를 떨어뜨릴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 달에는 금리 동결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미국이 3월 달에 올린다 그러는데 그리고 세 차례나 더 올리면 일단 5.5%는 확실적입니다. 근데 미국도 5.5% 이상은 올릴 건데 5%에서 0.5%를 더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기준이 최소한 4%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이제 전문가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2월 달까지 못 올리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지만은 일단은 우리나라 가계비씨랑 뭐 민간 비용이 너무 심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민간 신용, 가계 신용, 기업신용 다 합쳐서 빚이 지금 4,500조예요. 미친 수준입니다. 미친 수준.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우리나라가 디폴트가 이상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시황에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들으시지만은 시황에 말씀드리는 게 정부가 왜 지금 지속적으로 뭐 공실난 집을 사주고 왜 집을 사주냐, 기업들 왜 민간 기업들 왜 부채 탕감해 주냐, 뭐 개인 투자 개인 사업자 빚 탕감해 주냐, 왜 금리 동결하냐, 왜 빚 갚는 기간 늘려주냐. 지금 보시면 시중이 너무너무 높아서 여기서 하나 터지면은 다 같이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굉장한 수준이고 지금 OECD 대비 GDP 대비 부채 보시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1등. GDP 대비 가계부채가 1등이고 그리고 OECD 국가부채도 비율이 현재 1등입니다.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뭐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굉장히 당연하죠.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 국가 기업인데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 상태고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인건비를 50% 올렸습니다. 최저시급을. 물가가 안 오를 수가 없죠. 굉장히 큰 부담감이 생겨나고 같아요. 여기에 뭐 조금 더 깊하게 들어가면은 너무 뭐 빠른 경제 성장률 그리고 뭐 빠른 뭐 고령화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함수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엄청난 이거는 대단한 규모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나라예요. 인구 5천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가 지금 인구 5천만 명에 500만 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채들이 하나하나 터지면은 결국 연쇄적인 도미노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을 더 이상 못 올려요. 우리는 환율을 더 이상 못 올립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번 달에 이 기준금리 전망이 보시면은 다 동결이에요. 웬만한 전문가들은 다 동결. 한 명 빼고 다 동결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지금 환율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환율이 한 달도 안 됐는데 지금 17일 만에 환율이 지금 올라 60원이 넘겨 1,300원 돌파했습니다. 환율이 보통 이렇게 널뛰게 하면은 한 진짜 2, 3년 전만 하더라도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은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막 경기 위기라고 도배가 됐어요. 외국인도 이탈한다 뭐다 지금 그런 뉴스도 잘 안 나오죠.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경기가 결국 위기가 된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 나라님들이 일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허니문 랠리라든가 국회가 사실은 개장하면은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이때까지 조금 불편했던 법안을 고치고 새롭게 현재 전 세계 기준에 맞춰서 법안을 개정하고 뭐 샌드박스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기업들에게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뭐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K칩스 반도체 지원법, 종부세 감면법, 안전운임제, 여기 비대면 진료법, 그 외 자본시장 개량법, 그 외 모든 지금 법안 통과를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전에 올려드렸잖아요. 이상한 노동청 만드는 그런 법이나 통과를 하고 있고 경제에 관련된 법안은 하나도 통과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반도체 지원법 같은 경우가 반대하는 이유는 뭐 제가 간첩이라 그래. 이거 반대하면 간첩이다. 이거 반대하면은 간첩이 어딨냐고.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이 간첩이다. 보이시나요? 다른 국가들과 반도체 터포 국가 여기에 지금 일본까지 끼어들고 있습니다. 이 터포 국가들의 지금 지원 정책 보세요. 미친 수준이에요 지금.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1,000억입니다 보조금이. 규모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미쳤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를 망치려는 사람들은 간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 반대하는 사람은 간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좀 심하게 말씀드려서 이 반대하는 법안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대기업 특혜 반지, 네, 부자 감세 반지라는 말도 안 되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당이랑 정부는 대통령 정부에서 꾸준하게 지금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반대합니다. 네, 야당에서 계속 반대하고 있어요. 미친 거죠 지금. 지금 그래서 이런 법단들이 원래는 국회가 개정되면 호재여야 됩니다. 와 이번에 무슨 법이 통과될까? 어느 기업 혜택을 받을까? 지금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정부 출범한 지 거의 지금 9개월 돼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식물정부입니다. 식물정부. 네,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이유 주요 원인? 올라갈 수 있는 충분히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지금 대응도 못하고 환율 올라가는 거 대응도 못하고 뭐 법안 내면은 다 반대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제가 염세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염세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식을 하고 있지만 답이 없어요. 네. 이거 보면 답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이거 되겠어요? 이거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데도 지금 조금 더 욕을 하자면은 이런데도 갑자기 난방비 지원 또 추경해서 뭐 30조 하자 그러죠. 미친 거 아닌가요 진짜? 여러분들 세금은 이 뭐 지원하는 거 우리 코로나 때 25만 원씩 다 받았잖아요. 그런 거 전부 다 빚입니다. 네, 우리가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난방비 지금 1년에 3번씩 오르고 있죠. 더 올릴 거예요. 4년 동안 계속 올려야 돼요. 작년 5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렸잖아요 난방비를. 결국엔 다 우리 빚이에요.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쉽지 않다는 점, 네, 요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제가 계속적으로 오늘 뭐 하루 종일 좋은 호재가 없나 국회 관련돼서 오늘 좀 정부 관련된 이런 브리핑도 다 찾아보고 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오늘 좀 개인적인 좀 생각을 좀 많이 드렸는데 불편하셨다면 좀 죄송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네. 자 그리고 중국의 울고 웃는 테마주들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철강주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죠. 히토류 관련된 업종이라든가 상승이 나왔는데 중국 리오프닝의 기대감에 지금 최근에 철강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래서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주요 실질 GDP들이 0.16%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히토류 관련된 이슈가 또 나오면 히토류 관련 테마주도 올라갔다는 점. 그래서 중국의 힘을 조금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좀 생각했는데 그 외에 또 재밌는 점은 미용기 관련 테마주도 청년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겠다. 네, 이런 것도 미친 거죠. 네. 청년 탈모 치료하면 이제 앞으로 눈집, 반영구 문집도 지원해주고요. 네, 다 지원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답답하다. 내년에 총선 때 좀 사람들 잘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폐배터리 관련 테마주도 굉장히 강세가 나왔는데 뭐 내연기관 신작 판매 금지 그리고 뭐 유럽판 인플레 간축법 그리고 미국이 3월부터 이제 인플레 간축법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이건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드려서 폐배터리 관련 테마주들은 제2의 양극재 리튬 테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우리나라는 진짜 자원이 하나도 없어요. 석탄도 옛날에 다 캤고 진짜 어쩌다가 당군 할아버지가 이런데 자리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진짜 자원이 하나도 없죠. 네, 그나마 나무도 옛날에 5, 60년대에 좀 심은 거밖에 없고 답답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중간 상승 종목들 패배 때라는 테마주들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올랐고, 그리고 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KHS 뭐 통과 기대했지만은 또 유야무야되면서 조정이 나왔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뭐 세력들의 주도주라고 좀 보면 되겠죠. 갑자기 뭐 5, 6%씩 올리는 거를 따라가기 좀 많이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위메이드가 유믹스가 또 재상장 이슈로 인해서 56% 올랐다. 자, 앞으로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횡령 배인 가지고 뭐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종목들만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냥 오히려 작전 그냥 이렇게 할 바에야 미국처럼 상하한가를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우리 예전에 15%에서 30%로 풀었잖아요. 상한가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없는 걸로. 네. 아예 정말 시장에 맡기는 거죠. 네, 개인 투자들의 시장 참여를 맡기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일정들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 데이입니다, 여러분들. 전환사채 데이. 엄청난 기업들이 전환사채 전환합니다. 네, 당장적으로는 당연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이노진이 신규 상장한다. 최근에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신규 상장하면 뭐 따상을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될 수 있고, 미국 증시가 월요일에 휴장한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요일은 약간 쉬어가는 데이. 화요일은 큰 이슈가 없었고, 다시 대만 뉴욕 증시가 다시 재개장하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를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보유예수 해제 데이. 종목들이 보유예수를 좀 많이 해요. 보유 종목도 보유하신 분들은 단기적인 하락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연준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최근에 뭐 제가 시향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발언했던 인사들은 없습니다. 로에타 메스터라든가 뭐 제임스 블라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투표권이 없어요. 이거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네,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분들은 엄청나게 또 매파적인 사람들이라서 제가 또 파란색을 해놨거든요. 근데 메이스는 배신자죠. 네, 배신자. 네, 클리브랜드 연은총재 배신자고, 올해 투표가 없기 때문에 이 둘의 발언은 그렇게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생각됩니다. 이 카시카리도 배신자입니다. 대머리. 예, 올해 투표권이 있는데 매파적 비둘기파에서 매파적으로 넘어갔다는 점. 그래서 요즘 인사들의 이런 발언들이 좀 시장에 부담을 현재 주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된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요일 같은 경우에도 뭐 큰 이슈들이 좀 많이 있죠. 금융통화위원회 있습니다. 뭐 아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동결이 되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뭐 금융 관련된 이슈, 그리고 드론 전시회가 되기 때문에 드론 관련 테마주들, 금융주들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네, 은행 관련 테마주들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 통신 관련 테마주도 최근에 정부가 이렇게 독과점에 대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독과점 기업들, 뭐 우리나라 통신사가 3개밖에 없고, 시중에 5개 은행이 전체 시중 유통 금액을 뭐 80% 이상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독과점이죠. 이런 것들은 세금을 더 내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성과금 잔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뭐 상무부의 신규주택 매매,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이 매크로 지표들이 별로 신경 안 써도 됐다가 최근에 이런 것들이 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체크해둘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네, 실업률, 소비자 물가 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반대로 나오면서 좀 시장이 부담스러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도 추가적으로 좀 이슈 시장 영향성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최근이 아니죠. 딱 지난 한 주 동안에 사실 뭐 1월달, 2월달에 수입 모으고 그대로 다 토해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굉장히 부진한 시장을 보이는데, 뭐 반반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예상을 했는 시장에서 이렇게 좀 너무 급등락이 심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희망도 봤다. 우리는 1월달에 증시가 오를 때 거의 6, 70%가 최고 뭐 주도주로 딱 시장의 흐름이 되면은 뭐 엔터주라든가 2차전지업종 그런 종목들이 최소 50%씩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성을 이렇게 많이 받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시장의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좀 영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변동장 시장에서는 조금 더 길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짧게 내가 들어간 종목은 매도하는 게 맞지만은 길게 본 종목들은 조금 더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2023년도 30일인가 29일인가 그때랑 1월 달에 1월 2, 3일인가 딱 그때 말씀드렸어요. 증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제가 오늘 또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전망이 있나요? 좋은 전망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되고 이게 불안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다른 걸 하셔야 됩니다. 주식을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주식을 하시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너무 힘들면 그만해도 됩니다. 왜 계속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막 몇 분이 이제 막 너무 힘들고 이거 왜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종목도 다 마이너스 4, 50%저 개인 종목 80%까지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어차피 그 종목이 악재가 아니니까. 테마의 산업의 원래 주식이랑 사이클이니까 그냥 저는 그 거대 사이클에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냥 제 계좌 올려드리고 지금 저 80%까지 갔다. 제가 4억 투자하는데 거의 뭐 마이너스 80%면 얼마입니까? 8천원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최근에 종목이 올라가지고 다시 40%까지 올랐다 마이너스. 네, 이렇게 막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사이클에 따라서 이제 길게 보면은 한 바퀴 돕니다. 아직 장기적으로 1년 6개월 거의 뭐 이제 올해까지 1년 8개월 정도가 하락하다가 1월 달에 잠깐 올랐죠. 예. 근데 그 1월 달에 5, 6, 70%씩 오른 종목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대 상승장에 가면은 종목들이 대거 오를 겁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누를 수 있는 악재들이 더 많죠. 왜? 뭐 전쟁도 종료 안 됐고 인플레이션 다시 확보됐고 뭐 물론 5.5%가 맥스예요. 미국도 그 이상 못 올려요. 근데 아직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0.5%가 더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부담감도 있고 근데 그 불안감도 있다고 이제 뭐 시장이 끝났습니까? 북한이 쳐들고 내려가서 전쟁이 터졌나요? 뭐 중국과 대만 전쟁이 났나요? 아니, 더 이상의 악재는 이제 없어요. 오늘 또 북한이 미사일 날렸지만은 뭐 늘 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은 좀 내가 무던하게 넘어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보면서 그냥 가면 되는 거고 매일매일 스트레스가 너무 힘들어. 빨리 예적금으로 아직 4%대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뭐 4%대 5% 상품이 있으니까 빨리 넘어가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막 오르니까 이제 지수시가 1년 동안 오를 거라고 막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한 주 동안 느낀 게 뭐냐면은 이번에 제가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양봉단이라든가 시황방이 있지만은 이번에 제가 막 장전 단타 막 1월 달에 뭐 거의 승률 100%였죠. 장전 단타가. 여러분들 코멘트 올려드리고 장전 단타는 수급도 확인 못 하잖아요. 그냥 좋은 이슈로 인해서 올려드리는 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2월 달에 딱 5거래 정도가 지수가 많이 떨어지고 하락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왜 안 오르나요?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마인드를 막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이 주식을 아직 하지 말아야 될 분들이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모르겠으면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잖아요. 뭐 저희 휴양방에 있든 양봉단에 있든 야매단에 있든 여러분들의 선택을 계속적으로 이제 최종 선택은 여러분들의 최종 선택. 물론 저희가 종목을 이거 괜찮아 보입니다라고 드린 거에 대해서 그게 분석이 틀렸다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악재가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런 것도 뭐 정말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최종적인 선택을 계속적으로 책임을 전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그만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그만하시면 돼요. 네. 뭐 저야 워낙 욕을 많이 먹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걸 워낙 오래 그때 했기 때문에 진짜 뭐 찾아오시는 분 옛날에 뭐 단체로 고소하신 분도 있었고요. 별의별 일 다 했습니다. 다 만나서 뭐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 옛날에 뭐 저는 뭐 패밀리팀도 많이 했었고요. 근데 네 다른 분들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식은 본인 책임입니다. 뭐든지. 네. 그리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욕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냥 더 욕하는 것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좀 쌤들에게 힘을 좀 줬으면 좋겠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욕을 하실 거면 저한테 욕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멘탈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에게 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오늘은 뭐 그냥 모르겠습니다. 주말 토요일 동안에 그냥 계속적으로 주식시장도 보고 다른 분들 유튜버도 보고 경제TV도 그냥 경제TV에 제가 뭐 거실에 맨날 켜놓으니까 보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더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조금 더 많이 힘들면 여러분들도 힘들죠. 네, 여러분들의 추천 종목도 저도 힘들고 해서 이번 또 어떻게 좀 버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원래 이런 사이클이 2년씩 오거든요. 코로나 때도 왔었고 그전에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왔었고 2015년도 중국 국채 파동 왔었고 뭐 그리스 파산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연평도 폭 터지고 이 일들이 2년마다 한 번씩 터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번 연도 좀 어떻게 버틸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것도 좀 솔직하게.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그런 거 좀 이해해 주시고 사람이 하는 거고 주식시장이라는 게 사이클 산업이라는 거 좀 많이 염두를 좀 해주신 다음에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좀 사족이 길었는데 이 정도까지만 하고 내일 또 장전 브리핑 새벽 브리핑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